오늘은 니체 하겠습니다. 세상을 초월하여서 살아라.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을 초월하여 살아라. 세상을 초월하여 산다는 것은 우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시도 때도 없이 작용하여 이쪽 저쪽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게 생각 따라 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죠. 생각하는 순간 좋다로 가게 되고 나쁘다로 가게 되잖아요. 이쪽 저쪽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게 모두가 통틀어 다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살면은 세상을 등지고 나 혼자 산에 가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생각에 이쪽 저쪽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생각 바라보고 내가 생각을 어떤 식으로는 보면 생각 위에서 자유자재로 뛰어노는 거죠. 그냥 그 끌려가지 않고 내가 생각을 바라보고 생각을 잘 요리할 수 있는 거, 그게 더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은 이 세상을 떠나서 좋은 나라로, 좋은 곳으로, 한적한 산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초월은 여기 있으면서 이게 다 그냥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초월이에요. 그래서 정동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고요하고 분잡한 거, 움직이는 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아닌 정동이라는 말에 올라타 능숙하게 그것을 다루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말을 타면은 그게 잘 내가 그걸 잘 말 위에서 안 떨어지게 잘 그 말과 내가 호흡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이 가만히 있어도 내가 거기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야 돼. 내 말이 막 움직이고 펄쩍펄쩍 뛰어도 내가 그 위에서 올라타가 능숙능란하게 말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이라는 말에 그렇게 능숙능란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말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생각 없이는 못 살아요. 생각을 잘 조절해서 나랑 같이 타협해서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가. 이치에 맞게. 그거예요. 정동이라는 말에 올라타 능숙하게 그것을 잘 다루는 것이라 이걸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해지면 세계와 시대의 흐름,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죠? 어떤 것도 변화는 정동이니까. 내가 거기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게 정확하게 그 리듬을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한다고 해도 앞으로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AI가 더 많아지고 사람이 없다고 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AI를 잘 다루면 되니까. 그죠?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어서 쓰면은 내한테 그렇게 편리한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AI한테 지면 어떻게 돼요? 끌려다니면 AI 심부름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벌써부터 그 회사 같은 데는 신입사원이 로봇이 들어온대요. 신입사원 채용이 로봇이랍니다. 그런 변화에 우리가 자꾸 걱정할 게 아니라 나는 그 변화에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그걸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살펴보면 그게 다 답이 있어요. 세상의 변화는 언제나 변화했어요. 그전에도 변화했고 지금도 변화하고 앞으로도 변화할 거고 변화가 없었던 세상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린 다 그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런 거에 미리 불안해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뭔가 있다면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겠죠.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저 날아다니는 새나 지금 다니는 들고양이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잖아요. 네. 그런데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못 살겠죠. 근데 그게 오로지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그리고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확고한 자신을 가진다는 게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네.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네네.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깊이 공부해보면 자기 생각이거든요. 네, 그 생각 말고 진짜 자기 중심을 잡고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네. 그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이 모기가 곤충이 나를 찌르는 것은 착하고 악한 게 아니죠. 모기가 우리를 찌르는 건 지 살기 위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죠?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모기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한테 해롭게 하니까 나쁜 놈 이러잖아요. 그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닭이나 소나 돼지를 잡는 것도 악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냥 내가 모기한테 물려도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나 생존을 위해서 그러는 거나 그럼 사람이 소를 잡았을 때도 그죠? 우리 살기 위해서 잡는 거니까. 다만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생명을 우리한테 보호하는 거에 대한 겸허함을 가져야죠. 당연하다 이러면 안 되고. 그죠? 그럼 언젠간 나도 줘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이게 형체가 변하는 게 그렇게 보시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한테는 이게 생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 우주의 섭리인 걸 어떻게 해요. 네. 그거는 악하고 선함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냥 생존일 뿐이에요. 생존일 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좀 양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벗어나서 우리는 생각으로 전부 이기적인 쪽으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여러분한테는 악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은 생각은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생각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롭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단지 잠깐 옆으로 생각을 좀 밀쳐놓고 약간 조금 한켠에 있길 바라지만 그것도 잘 안 돼요. 네, 생각은 자연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생각을 없애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도 사람이 그죠?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도 또 짜증내는 것도 다 살기 위해서 그래요. 화를 내는 것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화를 내지 않으면 자기 죽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게 화를 낸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하구나. 예. 넉넉하면 화낼 필요가 없거든요. 예. 뭔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 상대방이 그렇게 해줬으면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죠. 네. 내가 화를 낼 때는 그걸 진짜 자세히 잘 봐야 돼요. 네. 남이 화낼 때는 자기 생각을 보지도 못하고 이 공부의 원리도 모르니까 무작정 화를 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네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이러는데 근데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다 자기 때문인데 그런 사람한테는 아직 그런 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근데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라. 그렇겠죠. 네.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야. 네. 그 사람이 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긍심걱정이 있는 거예요. 풍족하게 있다면 긍심걱정이 없겠죠. 이 공부는 그래서 반드시 이 공부하는 사람만이라도 내 중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그래. 아, 내가 짜증이 나는구나, 화가 나는구나, 이런 거는, 아, 내가 누군가를 한테 뭔가를 바라고 있구나,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공부를 해도 끊임없이 그런 게 올라와요. 네. 그랬을 때 자기를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군 말고 적 있잖아요. 적 때문에 한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적이 아군이 될 조짐도 보이지 않을 텐데, 그죠? 적이 아군이 될 조짐이 보이지 않을 텐데 적 때문에 걱정하고 한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네. 근데 마음속 은밀하게 자네의 인격을 한없이 정오하는 그 적이, 네,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자네의 인격을 한없이 정오하는 그 적이, 이게 뭐겠어요? 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정오한다니까요. 네. 근데 이 적을 어떻게 악원으로 바꿀까요? 여러분 중심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중심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도 바깥의 적을 말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적. 네. 그걸 여러분이 똑똑히 보셔야지 내가 그 등 위에서 잘 타고 능수능란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하죠. 근데 돈이 결국은 탐욕 덩어리예요. 탐욕 덩어리. 생존에 대한 불안이 없거나 두려움이 없으면 돈에 대한 탐욕이 없어요. 그래서 생존한다는 거는 오로지 탐욕이에요. 생존은 그냥 에너지 그 자체예요, 우리가. 근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탐욕을 부리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그래요. 우리 구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여여하여 평상심을 가지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앉는다고 한다. 우리가 뭐 명상을 한다, 내가 평화롭다, 평정심을 유지한다, 이거에 마음이 여여하여 평상심을 가질 때 그것을 서서 있어도 앉는다고 말하고, 앉아 있어도 앉는다고 말하고, 누워 있어도 앉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며 적시 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걸 앉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어도 평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평안한 보리좌에, 부처님은 늘 보리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리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말을 떠나서 앉고 서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거에 따라서 그 편안한 평정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교는 여러분 그 말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말에 따라가지 않는 것도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되지 어거지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경계가 여여하면 그게 바로 선이다. 예. 여러분이 경계에 하나하나에 다 능수능란하면 그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여적 시선이라는 거예요. 네.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걸을 때도 경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네. 음식을 할 때도 경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여러분들이 선을 하고 명상을 하는 거는 자기가 실생활에 그냥 그 자체로 선이 돼야 되지, 앉아야 선이 되고 일어나면 선이 안 되고, 앉아야 평정심을 가지고 있고 섰을 때 평정심이 없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선도 아니고 평정심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세세히 여러분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을 자세히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니까. 자, 안정지향이 사람과 조직을 부패시킨다. 예. 우리는 안정되고 평화로우면 좋을 것 같죠. 순간순간 변화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부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 몸도 움직이지 않고 눈도 깜빡하지 않아라 하면 얼마나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죠? 그 눈 깜빡하는 것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것도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계속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움직이게 돼가 있는데 내 마음은 안정지향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현실 세계랑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늘 생각은 늘 과거 지향적이에요. 네. 여러분이 생각 따라가면 과거에 가겠는 거예요. 과거에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모여서 서로를 인정하고 만족하면 그곳은 뻔뻔한 폐쇄 공간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새로운 사고나 발상이 나오지 않게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할 때의 친구와 이 공부하고 난 뒤의 친구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내가 유유상종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부류랑 어울려 다녔거든요. 지금 말하는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람이 모여서 같은 장소에서 서로 만족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자기가 뻔뻔한지 몰라요. 폐쇄 공간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공부를 해서 자기가 그 속에서 나와보면 내가 얼마나 뻔뻔한 폐쇄 공장에 있고 변화하지 않고 그 무리 속에 들어가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않게 돼요. 내 스스로가. 그럼 자연스럽게 거기서 빠져나오겠죠. 그럼 빠져나오고 여기에서 중심을 잡고 있으면 여기서 또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류가 달라져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 근데 계속 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살던 그 부류에 가서 내가 조금 이 공부를 안다고 말하자면 대장질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똑같은 부류라. 그게 다 우리 대장짓을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이건 어떤 그 종으로 말하면 1종, 2종, 3종에서 그 종을 탈피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공부하면서 계속 탈피해 가요. 1종에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1종에서 2종으로, 2종에서 3종으로, 4종으로. 내 형태는 그대로 갖고 있지만 내면이 계속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공부는 이걸 해보면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바퀴벌레가 모기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탈피가 돼요. 희한하게. 근데 내가 똑같은 옛날에 만났던 똑같은 부류를 만나면서 내가 이 공부가 되어 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이 다시 자기를 자세히 점검해 봐야 돼요. 네. 다시 여러분을 진짜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네.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류에 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잘 지금 평화롭고 유유하게 못 살고 부정관이 많고 모든 부분이 순조롭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똑같은 부류라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런데 나는 아니야. 이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동업중생이라 말하거든요. 네. 유유상종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동업중생, 공업중생, 똑같은 업을 가진 중생이 모였다 이 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가늠할 수 있겠죠. 내가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 반드시 내 심리가 변하고 내 마음 상태가 변하면 들어오는 사람도 달라지고 모이는 사람도 조금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걸로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 돼요. 내가 아직도 옛날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연락을 와도 내가 잘 못 끊고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 계속 갈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그 부류가 좋은 거예요. 영 떠나기 섭섭하고 그렇다고 자주 보기는 불편하고 그런데 왠지 거기 가면 재밌어요. 가기 싫어도 가는 거는 거기에 재미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그건 보셔야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지. 이건 누군가가 지적질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 왜? 나는 거기가 재밌거든요. 1시간 동안 차 마시고 얘기해도 계속 하는 말이 남의 험담이나 남의 불평불만을 늘어놓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오면 내가 싫어요. 그게 다시는 안 만나야지. 아무 이득이 없구나. 오늘 내가 저런 얘기를 듣고 너무 헛헛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언제나 돌아오시겠죠. 근데 다음에 또 다시 그 사람이 연락 오면 여러분 또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아직도 내가 그걸 좋아한다는 얘기인 거야. 남이 험담하는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같이 거들어서 거기에 추임새를 넣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또 받아요. 아, 나는 그래도 아직 저렇게는 안 살고 난 이만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 내가 공부가 됐구나. 그거 또한 똑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진짜 위안을 받으려면 여러분보다 더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아, 내가 아직 이게 미진하구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구나.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구나. 내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모자라구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더 새롭게 여러분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못 사는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늘 안정을 찾는다. 이거는 진짜 폐쇄적인 생각이에요. 네. 우리는 언제나 상대적인 비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에요. 왜? 그 사람 행복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행복하거든요. 그걸로 여러분이 안정을 찾으시면 안 돼요. 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고귀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면서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부는 여러분이 조금 해보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네, 심리나 바깥으로나 모든 다방면에서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다른 종으로 돼 있어요. 다른 종으로. 네. 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모여서 서로 인정하고 만족하면 그곳은 뻔뻔한 폐쇄 공간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새로운 사고나 발상이 나오지 않게 된다. 또한 조직의 연장자가 자신의 사고와 똑같은 의견을 가진 젊은이만을 육성하게 되면 조직도 젊은이도 완전히 망가지고 만다. 맞죠? 네. 왜? 오너가 폐쇄적이고, 예,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폐쇄 공간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젊은 사람이 온다 한들 바뀌지 않거든요. 그 젊은 사람마저도 폐쇄 공간에 가둬놔 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도 변하지 않아요. 반대 의견이나 새롭고 이질적인 발상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자세는 오히려 조직과 사람을 근원부터 부패시키고 급격한 퇴폐와 파멸을 초래하고 만다. 네. 이렇게 돼요. 그게 왜 우리 자꾸 나이 든 사람 보고 꼰대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변화해가는 사람한테는 꼰대라고 말 안 해요. 네. 변화하지 않는 사람한테만 꼰대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퇴폐와 파멸을 초래하는 사람만이 뭐라고 말해요? 꼰대라고 말하거든요. 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때 우리가 어느 부분에 꼰대인지를 봐야 돼요. 네, 우리 스스로가. 난 변화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불과 10년? 15년 만에 완전히 반문화가 없어진대요. 네, 서울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서서히 지방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1차 회식하고 2차 술집 가고 3차 노래방 가는 것이 노래방이 서서히 없어지다가 그 다음에 2차가 없어지다가 이제 1차도 없어지게 됐대요. 네. 그래서 이제는 회식도 저녁에 회식하는 문화가 없어졌대요. 네. 왜? 저녁에 회식하면
반드시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2차, 3차를 이런 조직의 우두머리가 강요하기 때문에 저녁 자체를 그런 걸 안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 꼰대는 그런 데 가서 자기 꼰대 짓을 더 하고 싶거든요. 대접을 받고 싶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 개발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줄 잘 쓰고 거기에서 손바닥만 잘 비비면 승진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나 개발을 해서 내는 정확하게 내 개발로 통해서 승진도 하고 삶을 여유롭게 즐기고 살고 싶다는 이 경향이 완전 바뀌어졌어요. 네. 이제는 비벼서 뭐 누군가 아첨을 해서 잘 보여서 승진할 마음이 죽어도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저녁 시간을 회식을 하고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 차라리 자기 개발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회식 빠지고도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고라도 난 나의 개발을 위해서 AI 뭐 컴퓨터를 다루는 걸 배운다든가, GPT를 배우러 간다든가, 내 어떤 취미생활로 인해서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네. 그런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자기한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 이런 사고 자체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죠? 발전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꼰대를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녁 회식이 점점 점심 회식으로 바뀌고 점심 회식도 뒤에 뭐 밥 먹고 차 마시고도 없대요. 딱 밥만 먹고 그냥 일어나고 아니면 문화 그런 그 영화 보러 가나 이제 영화도 안 보러 간대요. 왜? 영화 보는 것도 자기 취향이 아닌 거는 그게 가면 지옥이래요. 뮤지컬 보는 것도 이제는 안 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기 오히려 집에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넷플릭스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겠다는 거야.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보겠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점점 개인이 어떻게 하면 자기 발전을 하고 자기를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네. 대중적으로 뭐 같이 으쌰으쌰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다 소비를 하겠어요? 소비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말하자면 2차에 소비하고 3차에 노래방에 소비하고 그죠? 뭐 또 젊은 사람들은 다른 데가 있겠죠. 뭐 이런데 클럽 같은 거 가거나 이렇게 이제는 그 자체를 다른 쪽으로 돈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 쪽으로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유흥업소가 무너지고 이제 식당이 사람이 줄어들고 저녁 손님이 없으니까 불경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돈을 써요. 젊은 사람은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디로 쓰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을 말하자면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돈이 모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돈을 쓰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내 이 변화를 못 읽어내잖아요. 그럼 나는 거기에서 그대로 폐쇄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못 읽어내면 하던 사업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됐던 사업들이 유흥업소들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기가 나빠서. 흐름을 못 타서 그래요. 사상 역대 최고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업마다 유보율을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네. 돈을 지금 투자할 데가 없어. 잠궈 놓고 그냥 가지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쓸 뿐이에요. 근데 자꾸 밑에 이게 요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 변화를 못 읽어내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경기가 불경기 계속 지금 그런 말을 해요. 저한테 와서. 코로나보다도 더 심하다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한쪽은 돈이 넘쳐나요. 네.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늘 풀려 있는 돈은 이게 돌고 돌게 돼 있거든요. 언제나 거기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요. 벌써 사람들의 사고가 전환이 왔고 나의 개발 쪽으로 했다면은 내가 변화를 읽어내면은 그거는 갈아타야 되겠죠. 네.
그걸 못 읽어내면은 나는 언제나 폐쇄 공장에, 공간에 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으로나 바깥으로 다 변화해야 돼요. 바깥도 변화해야 되고 안도 변화해야 돼. 안만 변화한다고 바깥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난 똑같이 폐쇄 공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는 걸 가만히 보면 언제나 그래요. 제가 이래 봐도 그렇고 과거는 언제나 꿈과 같고 그죠? 미래는 현재는 언제나 번개 같았어요. 현재는 그죠? 번개 같았고 미래는 아득해 구름 같아요. 네. 명의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미래라고 잡힐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보이는데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살고는 있어요. 근데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하나도 없다고요. 네.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네. 이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 과거는 언제나 꿈과 같고 현재는 번개 같고 미래는 구름 같다는 이 말이 여러분 가슴 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와야 돼요. 네. 이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물고기든 짐승이든 동물이든 예. 그걸 가만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 나 아님이 없고 내 조상 아닌 게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다 그 애들이 결국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안에서 다시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그럼 나보다 먼저 있었던 거는 언제나 조상이에요. 네. 내 뒤에 나오는 건 언제나 내 자식이에요. 그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이 세상살이가 다 나의 전생이고 나의 조상이에요. 나의 후손이고. 그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조상을 먹고 있고 조상을 잊고 있고, 네. 조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조상이 다른 조상이 아니고 나의 조상이에요. 예. 내 전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를 여러분이 대하거나 이런 걸 대할 때도 언제나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감사함은 여러분 밑바닥에 그냥 깔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깔고 있어야 돼요. 네. 그 감사 기도 자체가 우리 축제고 제사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거창한 제사를 바라지 않고 매일매일 여러분은 제사를 지내고 있고 매일매일 여러분은 축제를 맞이하고 있어요. 네. 매일매일 여러분은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내가 내 살을 뜯어먹고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먹는 밥, 네, 반찬 이런 거에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게 내가 변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폐쇄된 공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 매일매일 먹는 밥, 매일매일 먹는 반찬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폐쇄 공간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 그게 여러분은 폐쇄 공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밖에 지금 나가면 바람이 불고 겨울이고 이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조상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바람을 일으켜서 여러분 그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바람이 바깥에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바람 맞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람이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그건 뭐를 변화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중풍이 들었다도 아유 바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로운 상황이 되면은 누가 바람 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애인이 생기면 바람 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바람이 그 바람이에요. 그건 새로움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전부 다 나쁘게 쓰니까 그런 거예요. 첫째로 그 바람은 여러분 내면에서 먼저 불어야 바깥에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바람이 불어야 바깥에 바람 부는 걸 여러분 알 수 있다고. 네. 그런데 희한하게 조상이나 부처나 인격이 없는 것은 똑같아요. 보이지 않죠. 잡히지 않죠. 네. 이렇게 꿈과 같고 환상 같은 거예요. 잡히지 않는데 작용은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조상은 자식을 위해 무한히 주는 자비를 배우는 거예요. 무한히 주는 자비를. 네. 그리고 또 자식은 부모를 위해 무한히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고 밑으로도 우리가 배우는 거고 자식 입장에서 부모한테 위로 배우는 거고 또 자식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밑으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부모라는 이름의 나거든요. 자식이라는 이름의 나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새겨야 돼요. 네, 마음에 언제나 새기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 네,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다른 변화는 없어요. 네. 내가 변화할 때 변화가 오게 돼가 있거든요. 바람이 불게 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뭘 줄까, 뭘 나눌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인식 체계가 커지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가 나올 때요 참 신기하죠. 번호판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번호판이 붙게 되잖아요. 네. 근데 번호판이 딱 붙어지는 순간은 이 번호판이 원래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번호판이 차의 인격체라면은 원래 차는 인격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만들었던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원래 번호판 없었잖아요. 근데 태어나자 누가 만들어줬어요?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아니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내 이름도 나도 원래 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인격체로 여기 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생존 그 자체의 에너지로 온 것 뿐이에요. 네. 이걸 여러분이 잘 한번 차를 비교해서 여러분 한번 잘 낱낱이 뜯어보세요. 네.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꿈과 같아요. 지금 언제나 환상 같거든요. 나라고 꼭 집어서 뭔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